자, 오늘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모두들 다양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수익도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손실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합시다. 저는 대시세를 먹는다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 방송을 할 계획인데 물론 잔챙이 내용들도 많이 방송할 거예요. 방송량을 늘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그 생각이 맞던 틀리던 간에 제 생각과 일치하는 한 저는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저는 콘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SM 좋아하고요.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판타지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있죠. 요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실리콘2 지금 아직 질이 멸렬이긴 하지만 전 이럴 때 매집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HMN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고, 쌍방울은 이제 움직이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에 잘 관찰을 해서 더 저점에서 살 수 있는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600원 안짝 아래에서 나오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EID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를 사놓은 종목인데 자, 거의 저 50% 정도 떨어졌다고 봅니다. 저 현재 저도 거의 고점에 이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요. 물려있고 언젠간 회복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서 평단가를 낮출 계획인데 너무 빠르게 움직임이 지속화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떨어지면은 다시 줄 계획입니다. 자, 이트론의 경우에는 계속 두들겨 맞고 조정 맞고 테마주, EID, 이트론, 그리고 이수 앱지스, 이 삼형제, 그리고 이화전기까지 해서 포형제라고 하죠. 이 사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 저를 아프게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요쪽에서 제가 샀던가요? 거의 여기 피레침에서 샀구나. 여기쯤에 샀죠. 그래서 평단가에서 물타기 해서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찰나에 뚜루룩 떨어져 가지고 손절했다가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서 지켜보다 뭐 아무튼 이랬던 종목, 아픈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국 얘도 긴 흐름으로 보면 돌아온다. 자, 바이옵트로는 지금 공모주 상장한 날에 떨어졌을 때 산 사람은 대박입니다. 저도 물타기 이런 거 조건으로 해서 한 6,000원, 7, 800원 정도 해서 만원대 가까이 와가지고 수익을 냈고요. 추가로 많이 샀죠. 공모주 했던 사람들보다 더 이득을 본 케이스. 얼마든지 차트가 올라갈 땐 그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것도 다양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올라갈 때 내가 실력이 좋아서 팔았다 생각하겠지만 정말 기다렸다가 하면은 수익을 보세요. 떨어졌을 때 해가지고 6,500원이니까 이 정도 되나? 여기서 이 정도 가격에 팔면 58% 먹습니다. 네. 상당히 좋죠. 이런 것도 결국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며칠이었죠? 이때가 11월 16일 정도 되네요. 11월 16일 정도 되고 이때 18일 정도 돼서 한 달 정도 꾹 참았더니까 이런 좋은 수익이 나더라.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자, 덱스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죠. 자, 이렇게 좁은 흐름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항상 보는 거는 차트는 길게 봐라. 길게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 고점은 여기였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열광할 때 살 것인가,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많이 떨어지고 나서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 돼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보조적 지표로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평선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평선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1선, 61선을 뚫는지도 보고 뭐 골든 레드 크로스니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건데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이 흐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리고 레몽레인은 어차피 공모주이긴 하지만 기존의 코넥스에 상장돼 있었죠. 이런 흐름으로 해서 쭈루룩 올라가고 있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산 것들이 낮은 금액은 아니다. 근데 공모가는 어쨌든 쌌지만 몇 주가 안 되죠. 그럼 피레침에서 보면 15,000원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만 여기 정도까지 있다. 그럼 물린 매물대가 이만큼이 있다는 건데 이것들을 지금 다 회복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말일에 펼쳐졌다. 그럼 구주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고 있었으니까 이 차트가 못 올라갔다면 이 구주 물량을 충분히 내뱉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동안 조정을 맞을 동안은 그냥 흐름만 보고 내비뒀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을 세우면 좋고요. 기존에 자, 이거는 이제 월요일자로 상패를 맞이하니까 요거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이랬구나 하고 느끼고, 제가 한국투자증권에는 수많은 내용들의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떠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종목은 계속 추가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에 모두 관여한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에는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럴 때 사서 이래 수익이 날 때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차트가 그려진 이 흐름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었는지 보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차트의 전반적인 부분에 내가 관여해서 수익을 먹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세요. 이 종목 하다 저 종목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종목에 좀 진득하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차트를 보는 흐름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목들도 열심히 보면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2022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다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뻔할 뻔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틀에 박힌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올해 수익을 많이 봤다면 축하할 일이고 그러면은 내년에 더 많이 보라고 말하고 싶고, 올해 손실이 컸고 이랬다면은 내년에는 손실을 만회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수익을 내고, 절대적으로 정보주니 리딩을 받으니 테마주니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그 순간에 상한가에 너무 목매어서 하지 마시고 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 스스로에게 세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인간이기에 급등하는 종목 보면 뛰어들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쵸?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종목을 계속 추가합니다. 상장했던 종목들, 공모주를 띄워서 계속 올라온 종목들도 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 종목이나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자, 아무 종목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이거 동화약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시세 폴더 일단 넣어놓고 새 그룹 폴더에 넣을게요. 모든 종목을 본다. 자, 1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동화약품이랑 KR모터스랑 경방이랑 메리츠 화재랑 삼양홀딩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을 본다라고 폴더를 만들었고 동화약품을 볼게요. 자, 차트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올해 거를 보면 2021년 1월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을 본다면은 우린 여기서도 수없이 뭐 급등을 하고 이러는 타이밍에 관여를 해서 수익을 먹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됐을 때도 있고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있고, 자 요런 게 상한가 가까이 거의 갔겠네요. 예, 거의 상한가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를 많이 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두들겨 맞아서 공포에 손절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상한가를 버리고 긴 흐름으로 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다면, 자 어떤 식으로 됐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이래 떨어질 때 지속적으로 사고, 오히려 상한가가 나올 때 불기둥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과열되는 국면을 잘 살펴보다가 좀 더 기다려주고,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런 부분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요 부분에서 기다렸다가 최고 수익률에 예로 들어서 팔았다 칩시다. 그래도 46%를 먹을 수 있어요. 대신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종목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렸다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올라갈 때가 되면 더 크게 수익을 먹는 날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조차도. 자 길게 보시면, 자 가장 빠졌을 때가 이때예요. 베스트 한번 컨디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빠질 때도 나는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골파기가 생길 때조차도 나는 그냥 못 먹어도 고지 해서 버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565% 먹었어요. 자 먹었다는 표현은 그렇고, 자 8월 10일에는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때 어떤 분은 6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을 때는 제대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파기를 당할 수 있지만 누구는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으로 짧게 봐서는 때려 죽어도 알 수 없다. 때려 죽어도 알 수가 없다. 때려 죽어도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스스로 계속 세뇌해야 합니다. 내가 차트만 보고 이 급등하는 이 불기둥에 타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은 반드시 어떤 참패를 당하느냐, 뭐든지 흔들기예요. 흔들기에 당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희열을 맛보다가 한순간에 내리꽂으면 본전 생각나거나, 이 아래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이 정도 위에 있으면 무서워서 손절합니다. 이때 그럼 희한하게 다시 올라가요. 그럼 내가 다시 사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팔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계좌에 마이너스만 가득하겠죠. 그래서 저는 단타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말 내가 차트적 흐름을 잘 보고 자신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증권 회사에 그냥 거래 수수료만 많이 주는 효과예요. 단타를 잘하면 물론 그 거래 수수료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므로 인해서 더 잘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특별하게 기계처럼 이거를 판단을 빠르게 잘할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나는 이 움직이는 파동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우리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는 긴 파동으로 본다로 마음을 바꾸고, 자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었으면 좋았을까? 긴 호흡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아래였을 때, 떨어졌을 때, 남들이 꺼려했을 때 샀다면 분명히 수익을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코로나 사태를 몰랐다. 자 코로나 사태는 누가 극복하냐? 못한다 해도 따를 때, 자 보세요. 따를 때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도 71%,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얼마예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먹어도 뭐 똑같아요. 자 위에서 이렇게 먹는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난 그건 모르겠고 올라갈 때 그래도 난 샀어. 근데 좀 기다렸다. 94%. 94%는 뭐예요? 거의 두 배를 먹는 거예요. 두 배. 아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죠. 동전 주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무제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적인 흐름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나쁜 종목은 없어요. 재무제표만 마이너스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로 흑자 전환하면 터닝하는 거잖아요.
터닝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더 대단하게 오를 수 있다고요. 왜 그렇느냐? 주식은 지금 내가 뉴스를 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이래 접근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이건 9개월 앞선답니다. 이 9개월 앞서는 선행적인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본 건 사실 9개월 전에 이미 차트에 반영돼 있다니까요. 사실 이때 올랐어. 이때 잠깐 이래 반짝 올리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트를 극복하자. 자, 차트를 보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때 못 샀다고 해도 내가 이때에 사서 이런 식으로만 가도 33%, 다시 떨어졌을 때 꾸준히 사서 이 정도 돼도 18%.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모르겠다. 그냥 요때쯤에 샀다. 그리고 그냥 나는 아이씨 몰라 못 먹어도 그냥 먹을 때까지 내 목표도 한가 올 때까지 난 기다려. 이래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39%. 오래 기다리겠지만 결국 수익은 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못 기다리느냐? 수많은 뉴스에 흔들립니다. 수많은 뉴스. 자, 이 수많은 뉴스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알죠? 뉴스 보면은 막 별의별 거 계속 나오잖아요. 관심 종목에 관심 가지다 보면은 내가 이런 종목에 관심 있고 저런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이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뉴스 왜 당신한테 돈 벌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 당신 흔들려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때 사서 이때 팔아요. 아니, 더 극적으로 그냥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날에 사서 이때 팔아요. 그럼 279%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이런 식으로 좋아질 텐데. 물론 재수 없으면 제가 말했죠. 까꿀로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들겨 맞더라도 상패가 안 되면 다행인데 상패가 돼서 아작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되죠. 그냥 투자만 하고 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 계속 꾸준히 관찰은 해야겠죠. 어느 정도.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사놓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거는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수익을 먹으려는 아주 못된 심보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도 우량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량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량주는 한 주 한 주 사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우량주가 배신할 경우에 진짜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삼성전자 엄청 사랑하시죠? 아, 저도 사랑해요. 뭐 싫어하지 않아요.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적 흐름 이렇게 되죠. 이때 제가 알기로 1월달에 이렇게 생겼던 게 그 대만에 이제 저희 경쟁사 있잖아요. 거기에 뭐 불이 났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랐었는데 결국은 고점에 다 물리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차트가 계속 흘러내렸죠. 자, 쭉 흘러내렸어요. 그쵸?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희망을 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고 있고 이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것도 긴 호흡으로 볼게요. 물론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었겠지만 이게 까꾸로 되는 날이 이렇게 역으로 발생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이 열강해서 샀다는 거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개미들밖에 없는 주식에 과연 누가 이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매수할 건지를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차트가 역행할 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올라갈 때 환호합니다. 그쵸? 환호의 끝에서 수많은 뉴스가 나오고 그 수많은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엄청 많이 샀죠. 이 엄청 많이 샀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때 매집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올라갈 거야. 예, 그 말도 맞습니다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때 물린 사람들이 다 본전가를 최소한 받아야지만 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막대한 거래량을 뚫어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결국 뭐예요? 뭐 구름 떼고 뭐고 하는 게 다 뭐냐면 보조지표를 쓰는 게 다 뭐냐면 여기 수많은 매물대의 본전가를 주고 다시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본전가를 줄 수 있는 수많은 또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고 수익이 많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결국 오름에 지속화를 시키는데 매도세가 강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연기금이 10조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마하지만 결국은 그런 건 나중에 그랬다더라 하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 뿐이죠. 그럼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또 인내하고 그 과거에도 인내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했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가 HMM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자 이런 환희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뭐냐면 연봉으로 보시면은 이 환희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완전 나락으로 오랫동안 이때 환희에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2007년부터 거의 바닥으로 찍을 때까지 자 보세요 고점에서 이 아래까지 바닥으로 찍었을 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9.78%입니다. 마이너스 99.78% 1억이 있으면 28만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연봉으로 보면 아주 큰 흐름으로 보이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13년의 조정을 버틴 자만이 결국 나중에 수익이 오는 궤도로 간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때 산 사람들은 다 아직도 본전을 못 받고 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서 다 팔았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렇지만 우량주의 가격은 이때도 보면 한 주에 35만원대였다. 싸게 샀다고 치고 25만원 뭐 가운데 사서 15만원이라 해도 이건 잘 될 거란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았다면 파산하기 쉬웠다. 우량주의 배신은 이런 부분이 무섭다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HMM도 분명히 좋은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상패가 안 한다면 다시는 좋은 일이 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확신은 아니다. 그리고 시세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어가는 날이 있고 다시 그러다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긴 흐름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거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고 저도 봅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면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만원 미만짜리 종목 수없이 많이 있죠.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면 바닥일 때 사서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는 날이 온다. 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죠. 여기 1원일 때도 있었네요. 1원? 1원이면 이건 몇 배예요? 1원에서 이때 팔면 12만 얼마예요? 일단 이거는 뭐 여기 다른 내용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극과 극으로 설명하니까 잘못됐고 여기서 이렇게 샀다 칠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다. 그래도 1.27배의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목 그 어떤 종목이라도 좋아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또 한우했던 것들이 뭐가 있죠? 지금 머릿속에 총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한 번씩 다 파트별로 나눠야 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하나 찍어보죠. 자, 뭐 해볼까요? 요새 핫한 거죠. 흥하해운도 있네요. 자, 흥하해운. 자,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저앉았어요. 엄청나게 주저앉았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쵸? 하락을 할 대로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연봉으로 보면 상승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어쩌면 이때 사면은 나중에 또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차트적 흐름이 연봉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환호했을 때 만약에 사면은 까꾸로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수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계속 하락하는 걸 두들겨 맞으면서 지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지하가 있고 또 지하가 있고 벙커가 있고 벙커를 뚫으니까 나중에 뛰어나오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벙커 안에 나 혼자 있나 했더니 마린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갈까 싶더니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래량은 지금 엄청나게 쏠려 있네요. 그럼 이 수많은 거래량이 또 뚫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또 흥하해운을 일봉으로 보면 정지기간이 꽤 길었네. 작년 3월부터 와 언제까지 이렇게 쉬었죠? 엄청 많이 쉬었죠. 쉬고 나니까 갑자기 미친듯이 차트를 끌어올리더라.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해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여기서 망가질 때 사서 기다리고 그냥 버텼던 사람은 존버로 거의 4배를 벌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 1년 6개월을 기다렸더니까 4배를 벌었네요. 1000만원을 넣었으면 4천을 벌었고 1억을 벌었으면은 1억을 넣었으면 4억을 약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쓰레기 종목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잡주, 개잡주, 잡주 하는데 잡주는 어떤 종목도 잡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종목도 잡주가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우량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의 선택은 오로지 내 자신이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이 선택의 자유는 내 마음입니다. 이 주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 사더라. 기관이 사더라. 그래서 개간 외국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욕하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과 기관의 딜레마는 딱 하나예요. 계속 꾸준히 사고팔고를 반복해야 되고 걔들은 수익률에 되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이때 사서 이만큼 기다릴 시간을 준다니까요. 나만 문제 없다면 이 시간에 사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누가 뭐라 안 해요. 대신 우리도 조건은 있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 욕망이 서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해서 여기서 있는 돈 없는 돈 세상 돈 다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지랄 연병하다가 버틴다 보니까 뭐 상환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못 버텨서 이때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팔아버렸더니 나중 되니까 이렇게 오르더라. 그럼 이 종목이 뭐가 된 줄 알아요? 개 잡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 내가 수익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어떤 종목도 욕 많이 하는 동전주 EID 있죠? 이 종목도요. 보세요. 이때 샀던 사람은 무지 좋아해요. 수익이 얼마일 것 같아요? 428%예요. 욕할 게 있나요? 근데 이때 산 사람은 뭐라고? 아이 씨발 잡주, 개잡주. 이딴 걸 내가 왜 샀지?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해도 소용없어. 야 이게 몇 프로야? 자 봅시다. 장기 투자해도 소용없어. 이게 몇 프로야? 마이너스 67%야. 골파기 들어가서 나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때 그때까지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때 손절했다 치는 사람은 83% 돈이 녹아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개잡주가 돼요. 근데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 겁나 좋은데 동전주? 완전 나이스지. 야 이렇게 싸게 사서 이득 보는 주식이 어딨어. 고점에 난 팔았어. 504%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83%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504% 본다니까요. 그럼 내가 언제 사야 되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사야 돼? 이때 살 거예요? 환희에 샀을 때 살 거예요? 아니면은 개 절망이다 튀어라 빤스런할 때 사야 될 거예요? 어떨 때 사야 돼요?
이때 사겠죠. 근데 이때 살 수 있는 용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때는 못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 뉴스를 보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뉴스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때 살 수 있는 용자가 누가 있을까? 그것도 내가 전 재산을 만약에 여기다 꼬라박는다면 될까요? 안 돼. 결국 뭐야? 차트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그런 심리표입니다. 여기서 내가 절대 승자가 되기 위해선 역발상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왜 열광할까를 고민해 봐야 되죠. 거래량이 미미하잖아요, 이때는. 근데 왜 거래량이 이렇게 난리 쳤을 때는 의외로 상당히 높은 점이 있었죠. 이미 이때 사는 건 늦었다. 이때 샀었던 사람들은 다 기뻤다. 이때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다.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적어도 300원대에 샀던 사람은 다 수익이다. 자, 이래 나옵니다. 302원대에 샀던 사람은 수익이다. 지금 302원이죠. 그럼 난 사야 될까?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또 이렇게 골파기가 들어가면, 아이씨, 더 떨어질 때 살 걸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켜보면서 고민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긴 호흡으로 봐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30일로 해볼게요. 한 달치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한 달이 아니잖아요. 영업일 평일만 기준이니까 30일 한 달하고 난 보름 될 텐데, 이때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차트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아씨, 내가 한 여기서 사. 그래서 내가 한 요 정도만 먹어도 얼마나 좋을까. 아, 6%네. 그래봤자 이게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자, 야, 내가 이 고점에 팔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 환호에 차서 해봤자 23%예요. 상한가 하나 먹은 것만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급등주의 지랄 연병하는 거야. 맞죠? 급등 몇 번이면 다 해결되는 데가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리딩을 받으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리딩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라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리딩 받을 돈으로 내가 차라리 내 돈으로 꼬라박고 나 혼자 수익을 내는 게 냈지, 그 좋은 걸 왜 당신한테 알려줘요? 당신한테 뭔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친절한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쵸?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제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저도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겠죠? 다 사람들이 어떤 이런 욕망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선 사업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세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야, 내가 이런 종목,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나고 가만히 보면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적자가 됐다는 발표가 나온 게 이미 선반영 됐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게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때 보면 요때 사서 요때 판 사람은 9배를 먹었네요. 그럼 이 주식이 나쁘다 할 수 있나요? 이 토론의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내용을 보면은 적자였어요.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고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 발표했는데, 9월달인가 발표한 것 같은데, 그 선반영이 이미 정확하게 다 되었어요. 그럼 이때가 적자였고 이때 흑자가 전환돼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반영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수익이 나봤자, 아니면 이제 또 수익이 줄어든 게 여기 반영이 됐구나, 그럼 다시 플러스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대략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왜냐, 결국 실적 발표는 나중에 나고,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이니까. 이걸 항상 고민하세요. 머릿속에 세뇌시키세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가는 선반영이야. 주가는 선반영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를 파고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조작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인정해주고, 뇌피셜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제 멋대로 생각한다고 해도 좋아요.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 그냥 수익 먹으면 돼요. 제가 원한 거 하나예요. 뭐 아름다운 얘기 안 해요. 뭐 주식은 뭐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 좋아요. 뭐 그런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드세요. 어떻게 드실지만 고민하세요.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는 대박 나시고 모든 종목으로 이득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필 받으면 언제든지 방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은 그 순간에 나오지 고정된 시간을 내가 정한다 해서 그 시간에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부터는 정말로 대박나고 하고 싶은 일 다 잘 되길 바라고 목표한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